캐나다가 복지국가라고들 하지요? 특히 노인들을 잘 돌봐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혜택을 직접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좋게 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이민이 되고 나면은 굶어 죽어도 정부 책임이야. 그 사람이 굶어 죽어도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세도 내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그래요. 이분은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이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연금을 주긴 하지만 모든 생활비가 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연금 올려달라고 항의 행진한 사람들까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완벽한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My pension is $2,900, and I knew about 4 years to stay here, I won't have any more saving. 앞에 보여드렸던 인터뷰처럼 정부에서 노인들이 극빈에 몰리지 않을 정도의 연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 캐나다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좋은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액수만 받고 있지만 생활비의 큰 부분을 커버해 줍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나 개인연금을 꾸준히 불입했던 사람들은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는 어떤 연금이 있고 얼마나 받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연금의 기초가 되는 OAS는 연방정부에서 거둔 세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했던 안 했던, 세금을 냈던 안 냈던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65세가 되면 받는 돈입니다. 단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받는 금액은 캐나다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고 금액은 40년 이상 산 사람에게 적용되고 2025년 현재 월 734달러 95센트입니다. 40년 이하로 산 사람은 이 최고 금액에서 거주한 만큼의 비율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년 산 사람은 최고 금액의 50%인 367달러 47센트를, 10년 산 사람은 25%인 183달러 74센트를 받는 것입니다. 이 20년 10년은 제가 편의상 예를 든 것이고요. 38년 산 사람은 최고 금액의 40분의 38을, 17년 산 사람은 40분의 17을 받는 식입니다.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본인이 캐나다에서 얼마 동안 거주한 시점에 신청하게 되는지 계산해 보시면 받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75세가 되면 10%가 올라 월 808달러 45센트로 늘어납니다. 2022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025년 현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조정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한번 올라간 금액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도 감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경우 연수입이 148,541달러, 75세 이상인 경우 154,196달러보다 높으면 이 연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돈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거주기간은 액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산 사람은 캐나다 밖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꼭 캐나다 안에서 해야 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OAS가 캐나다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즉 캐나다에 얼마를 살았던지 가장 기본이 되는 노인연금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조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이 캐나다와 펜션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액수 노인연금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GIS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OAS가 생활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얹어주는 돈입니다. OAS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모두가 받는 돈입니다. 이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으며 노인연금에 따라 나옵니다. 현재 혼자인 사람은 월 최고 1,097달러 75센트, 부부가 함께 받는 사람은 한 사람당 660달러 78센트입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노인연금이란 앞에 OAS와 이 GIS를 합한 것으로 통장에 입금될 때도 OAS라는 명목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는 거주 20년 만에 신청했으며 현재 한 사람당 월 1,345달러 90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합치면 2,691달러 80센트입니다. 이 GIS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벗어나면 지불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로 돌아오면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 캐나다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중 한 사람이 65세가 되어 OAS를 받게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이 60세가 넘으면 그 나머지 분에게도 얼라우언스라는 명목으로 돈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정식 OAS GIS보다 아주 약간 적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65세, 또 한 사람은 60세가 넘으면 두 사람 모두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면 OAS를 신청하면 GIS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OAS 신청서에 GIS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배우자 신상도 적게 돼 있어서 국세청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단 65세가 되기 전에 얼라원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65세가 될 때 OAS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 금액을 다 받게 됩니다. 신청은 65세가 되기 1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CPP는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낸 일이 있어야 받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냈기 때문이 아니고 통상 세금과 함께 CPP라는 것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임금의 5.95%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고용주가 5.95%를 더해줍니다. 둘을 합해 11.9%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CPP를 낸다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contribution 했다고 합니다. 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CPP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라고 하는 독립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관에서 근로자들이 기여한 돈을 모아서 투자한 뒤 이를 은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의 자금 조성에 기여했다고 해서 contribu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쉬는 일 없이 일을 계속한 사람은 많이 받고 중간중간 놀면서 일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해서 이 CPP를 아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하는데도 상한선이 있고 받는데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평생 쉬지 않고 일한 사람, 즉 35년 정도 일한 사람이 받는 평균 금액이 844달러 50센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433달러입니다. 오랜 이민자들 중에는 이 CPP를 제대로 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실을 얘기해보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절세를 위해 소득 신고를 적게 한 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몇 명에게 물어보았더니 모두 CPP 수령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소득 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CPP를 제대로 받는 것이 인생을 길게 보는 지혜였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RSP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개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RRSP는 71세가 만기인 노후 적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일반 적금과 다른 점은 이 저축에 넣는 돈은 그만큼의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세금이 높기로 유명한 캐나다에서는
절세와 노후 보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저축입니다. 때문에 세금을 줄이겠다고 마음껏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무청에서 금액을 통고해 줍니다. 보통 소득의 18% 정도이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장기 투자에 의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적으니까요. 액수로 말하면 연 48,500달러 이하로 버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다 71세까지 돈을 묶어두어야 하니까 별 이득이 없는 곳에 돈이 잠자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중간에 찾는 경우와 71세에 찾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캐나다 노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자잘하게 나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경우는 재산세 보조금, 그리고 연방정부 세금 리베이트, 주정부에서 주는 세금 리베이트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노후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병원비 걱정 없고 65세가 넘으면 약값도 무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그런 대로 살아갈만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괜찮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